阅读第四部分。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자, 오늘 17강에서는 6급 독해 제4부분 장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는 유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문제풀이 요령 먼저 튼튼하게 기본기 쌓아보죠. 자, 문제를 먼저 읽고 핵심어의 동그라미, 그 다음 지문을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었죠? 네, 4등분 하셔야겠죠. 자, 4등분은 지문 길이에서 반 나누면 2등분 됐죠. 또 반 나누고 또 반 나누면 4등분.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지문에서 첫 번째 문제를, 두 번째 지문에서 두 번째 문제를 동일하게 세 번째, 네 번째 문제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문제별로 해당 지문에서 핵심어 찾아주시고 속어법을 적용하고요. 답이 아닌 것들은 왼쪽에서 오른쪽 대각선, 요거는 예상컨대 답이 아닐 때, 정말 본문에서 읽어보니까 답이 아니더라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 대각선, 이로써 완전 X 표시인 답은 답이 아니다. 자, 특히나 정답을 골라서 문제번호 왼쪽에다가 답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습관이 안 됐을 경우에 그냥 보기에다가 B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치시거든요. 이거 의미 없다는 거. 반드시 문제번호 좌측, 예를 들어 82번이다 그러면 82번에 B, 이런 식으로 문제번호 좌측에 답을 적어주세요. 자, 오늘의 핵심 팁입니다. 설명문은 각 단락에 첫 줄에 핵심이 있다. 단정적인 답은 주로 오답이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그리고 OX 문제는 핵심어를 찾아서 1대1로 대조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상반된 보기가 나온다면 그 상반된 보기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이 핵심 팁은 정말 영역을 막론하고 듣기, 독해 영역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숙지해 놓으셨다가 문제 풀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질문 들어가 보죠. 여러분 문제를 풀 때는 문제 속 핵심어와 보기 속 핵심어에다가 동그라미나 혹은 밑줄 긋는 거 잊지 마시고요. 1번 들어갑니다. 从生物学角度看,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라고 했습니다. 핵심 단어 동그라미. 사람의 생리 주기는 매우 안정적이다 라고 했어요. 과연 생리 주기가 안정적일지. 기온의 높고 낮음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말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 토해지수라고 하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말하는데요. 사람의 수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의 정서는 인체 생체 시계에 영향을 받는지. 자, 생체 시계라는 핵심 단어에다가 체크해 봅니다. 조금 있다가 본문에서 바로 대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설명문의 경우 각 단락별 첫 번째 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단락 위에서 첫 줄부터 둘째 줄 봅니다. 从生物学的角度看人类的睡眠与一种叫做褪黑激素的物质有着密切的关系. 자,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보셨나요? 从生物学的角度看 할 때의 이 生物学的角度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란 뜻으로 1번 문제와 똑같은 어휘가 그대로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이하 내용은 그냥 읽어보지 않더라도 답이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인류의 뭐가? 수면이, 그렇죠. 인류의 수면이 与一种叫做褪黑激素, 멜라토닌이라는 이 호르몬 물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대요. 그러니까 답안 바로 C, 褪黑激素会影响人的睡眠이라고 나왔던 C 답안이 정답임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설명문은 각 단락별 첫 줄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하 내용 해석만 합니다. 사람의 간뇌 뒤쪽에 크기가, 자, 이 완도라고 하면 완두콩을 말하는데요. 완두콩과 비슷한 납작한 원추형 구조로 생긴 물질이 있는데 그것을 송과체라고 부르며 그것은 멜라토닌 호르몬을 분비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로써 1번 문제 정답은 C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어서 2번입니다. 关于光照治疗. 자, 여기서 光照治疗라고 하면 일조 치료에 해당이 되는데요. 빛을 비춰서 치료하는 바를 말하죠. 下列哪项正确? 옳은 것을 묻는 문제는 2번 문제 번호 좌측에 O 물음표라고 달아주셔야겠죠. 자, A번 봅니다. 只能在晨练时进行 이란 단어가 나오면 단정적인 답안으로서 오답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정말 아침에만
이렇게 진행해야 될지 조금 이따 대조해 보겠지만 거의 오답 가능성 높은 거는 왼쪽에서 오른쪽 대각선. 자, 그 다음 B번. 需要患者盯着光源. 환자가 이 광원을 주시해야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盯着光源에다가 동그라미 딱 쳐주시고 C번 봅니다. 治疗时间要保持一致. 치료 시간이 일치해야 하는지 똑같아야 하는지. 자, 그런데 이거는요. 생각해 보시면 환자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똑같이 치료 시간을 갖는다는 건 조금 생각에 어떠세요? 답이 아닐 것 같은 예상할 수 있겠죠. 자, D번 보겠습니다. 有助于冬天保持良好情绪. 겨울철에 양호한 어떤 기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 자, 겨울도 좀 국한적인 답안입니다. 그럼 봄, 여름, 가을은요? 네, 이렇게 빠져있는 답안, 빠져있는 그런 어휘가 있을 경우에는 약간 의심해 보시고 잠시 후에 확인해 보죠. 자,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부터 사실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줄에서는 겨울철이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그에 이어서 둘째 줄부터 셋째 줄입니다. 既然光照减少是治病的主要原因，那么反过来增加光照就成为治疗季节性情绪失调的好办法라고 했는데요. 既然 네모박스, 那么 네모박스. 자, 접속사가 중요한 구절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바로 이 이하 내용 함축적으로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밑줄 긋겠습니다. 기왕 일조량이 감소되는 것이 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면 그럼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일조량을 늘리는 것이 계절적으로 이 어떤 기분이 다운되고 우울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치료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문장이었는데요. 이로써 우리가 답안 중에서 D 답안에 有助于冬天保持良好情绪라는 부분, 세 번째 단락 첫째 줄에서 冬天 등장했었고, 그리고 광조 치료, 광照治疗, 일조 치료가 이러한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을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D 답안이 옳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핵심 구절이었습니다. 자, 이로써 정답은 D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단락 위에서 첫 줄입니다. 不过由于人们生理周期存在差异，因此选择光照治疗的时间并不统一라고 했어요. 자, 不过랑 접속사 그리고 由于란 접속사와 因此란 접속사에 각각 네모박스 처리해 주시고, 하지만 사람의 생리 주기가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조 치료의 시간은 결코 통일시켜서는 안 된다란 내용이었죠. 그런데 C 답안에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C에서는 治疗时间要保持一致이라고 했죠. 따라서 C가 오답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푸실 때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다, 오답이다 찾아냈으면 이 이하 내용은 대조 안 해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수업이기 때문에 기본기를 다져드리는 순서로 왜 오답인지까지 밝혀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 단락 위에서 첫 줄에 광照治疗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조 치료는 결코 환자로 하여금 눈으로 직접 광원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여기 并不是 이하 광유엔까지 보신 상태에서 바로 답안 B를 비교해 보시면 B 답안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요. 需要患者盯着光源이라고 해서 이盯着가 주시하다, 바라보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원을 직접 주시하는 것이다. 아니죠. 결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B는 오답입니다. 다음 而是 이하는 해석만 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눈이 환경 속에서 적합한 불빛에 느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다섯 번째 단락 아래에서 둘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为了充分利用时间, 충분히 시간을 이용하기 위하여 어떤 환자는 이 광원 케이스를 자신의 어떤 그 러닝머신 옆에다가 걸어놓고서 벽에다 걸어놓고서 아침에 운동을 할 때 광照治疗를 받는다. 일조 치료를 받는다. 라고 했는데 아까 답안 중에서 A 답안에요. 只能在晨练时进行. 아니죠. 이건 어떤 한 환자의 예를 들었을 뿐이지 정말 오전에만, 아침에만 일조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니기에 A는 오답임을 알 수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第四段中的夜猫子最可能指. 여러분, 이런 문제를
여러분은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좌측에다 보너스라고 써보세요. 자, 네 번째 단락 속에 이에마우즈라고 했는데 이에마우즈 무슨 뜻입니까? 올빼미죠. 네, 이 올빼미를 만약에 모른다 할지라도 밤 야자만 가지고서 생각해 보더라도 밤을 지새는 사람, 고양이처럼. 고양이들 어때요? 밤에 눈이 반짝반짝 빛나죠? 자, 그래서 A, B, C, D 갑니다. 起得早的人, 일찍 일어나는 사람. 그 다음 养猫的人, 고양이 기르는 사람. 생뚱맞죠? C번 睡得早的人, 일찍 자는 사람. 睡得晚的人, 늦게 자는 사람. 자, 답은 D입니다. 과연 그런지 본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너스 문제에 해당되는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네 번째 단락 들어갑니다. 첫 줄부터 둘째 줄 중간까지는 해석만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하지만 사람들의 생리 주기가 차이점이 존재하기에 그래서 1조 치료의 시간은 결코 통일해선 안 된다. 자, 그러면서 1조 치료에 대한 시간의 예를 이렇게 만약에라는 접속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접속사가요. 두 개가 병렬 구조로서 나와 있어요. 이럴 때 주의사항은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 읽은 상태에서 그냥 답을 성급하게 골라버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보셔야 되겠죠? 자, 보시죠. 만약 당신이 일찍 자는 습관이 있다면 그럼 아침에 1조 치료 받는 시간은 1조 치료를 받는 시간이 좀 당겨져야 하고 앞당겨져야 되고 누가 일찍 자는 사람이 그렇고요. 그 다음 대조입니다. 만약 당신이 올빼미라면 그렇다면 1조 치료의 가장 좋은 시간은 往后推, 좀 뒤로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자, 여기까지 보신 상태에서 일찍 자는 사람은 일찍 당기고 늦게 자는 사람은 이렇게 뒤로 늦추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감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 문제에 대한 정답 바로 D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러분 C 답안과 D 답안 어땠어요? 조금 아까 봤을 때 하나는 睡得早的人, 하나는 睡得晚的人 해서 대조적인 그런 답안이죠. 이렇게 상반된 보기가 나온다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3번 문제 D 답안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4번 문제입니다. 根据上文下列哪项正确? 자, 본문을 토대로 맞는 것을 고르는 OX 문제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최근 HSK에서는 이렇게 OX 문제라든지 주제 찾기 문제, 본문에서 언급 안 한 것 고르는 문제 이렇게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에 완벽히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ABCD 답안이 좀 깁니다만 조금은 꼼꼼하게 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보시죠. 清晨分泌的激素最多. 그래서 清晨 동그라미. 이清晨이라 하면 좀 이른 아침, 새벽에 가깝긴 한데 완전히 새벽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한 5시에서 6시 요 정도를清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른 아침에 분비되는 호르몬이 가장 많다. 과연 그런지. 抗抑郁症药物没有效果. 이렇게 단정적인 답들이 나온다면 오답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항우울증 약은 효과가 없다. 예상컨대 오답. C번 光源和 네, 이건 라이트박스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라이트박스는 使光照治疗更方便. 이 1조 치료가 더 편리하게 만들어준다. 자, 조금 있다가 대조해 볼 거고요. 光源和라는 핵심 단어와 方便이 어울리는지. 그 다음 D번 气温会影响褪黑激素合成. 네, 여기서 이气温, 기온이 멜라토닌의 합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잠시 후에 대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4번 문제 풀기 위해서는 각 단락별로 핵심 구절들이 존재하는데요. 아까 A번에서는 칭천 나왔는데 둘째 단락 위에서 넷째 줄에서는 早晨 등장합니다. 여러분 칭천이든 早晨이든 이렇게 전자가 들어가면 좀 이른 아침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오전이 되어서 호르몬의 분비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激素的分泌量最少라고 했지. 最多라고 하지 않았죠. 따라서 A 답안은 最多라고 했기 때문에 오답임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단락 위에서 첫째 줄부터 둘째 줄까지 봅니다. 怎么克服这种症状? 이러한 증상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겨울철에도 양호한 어떤 분위기, 기분, 정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보호의 탄수이나
잠을 더 탐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늦잠을 자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吃抗抑郁的药物算是一个办法. 항우울증 약을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답안 중에서 B 답안에 뭐라고 했었냐면요. 좀 단정적인 답이었습니다. 抗抑郁症药物没有效果. 효과가 없다고요? 아니죠. 算是一个办法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B 답안도 역시 단정적인 답안으로 오답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단정적인 답들은 주로 오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4번 문제 풀기 위해서는 5번째 단락 위에서 첫 줄부터 셋째 줄까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함께 집중해서 보시죠. 1조 치료는 결코 환자로 하여금 환자의 눈이 직접 빛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이 환경 속에서 적합한 빛을 느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 내용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현관펜 밑줄 쫙 그어주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볼게요. 자, 科学家 이하입니다. 科学家甚至专门设计出了符合亮度要求的光源盒 라고 했는데요. 과학자는 심지어 전문적으로 설계해냈습니다. 자, 빛의 요구에 적합한 이 라이트 박스를 까지 보셨고요. 라이트 박스가 등장하는 답안이 뭐가 있었죠? 그렇죠. 바로 C가 있었습니다. 이하 내용, 환자는 아침 식사를 하거나 혹은 조간신문을 읽을 때 이 장치를 사용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볼 때도 당연히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까지 보신 상태에서 자, 정답 C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C 답안에서는 光源和 라이트 박스가 使光照治疗更方便 일조 치료가 더 편리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정답은 C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하 D 내용은 气温会影响褪黑激素合成이라고 했었는데 이 기온이 멜라토닌의 합성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는 없었고요. 다만 본문에서는 光照会影响褪黑激素的合成이라고 했기 때문에 1조가 바로 멜라토닌의 합성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 기온이 영향 끼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D는 오답입니다. 자, 이로써 4번 문제의 정답은 C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풀어본 문제 어떠셨나요? 6급 독해 4부분 장문 읽고 우리가 질문에 답하는 유형을 한 지문당 4문제씩 접하고 있는데 실제 시험에선 5문제짜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많이 나올 땐 6문제짜리도 나옵니다. 자, 핵심 팁 알려드릴게요. 설명문은 각 단락에 첫 줄에 핵심이 있다. 특히나 오늘 1번 문제에서 바로 첫 줄에 핵심이 있었던 부분, 두 번째 단락 첫 줄에 이 핵심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었고 문제와 동일한 어휘가 그대로 나와 있었죠. 정말 보너스 문제 같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 맞춰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 단정적인 답이 나온다면 주로 오답이다. 특히나 뭐 떠라든지 줄 이런 단정의 부사들이 나온다면 오답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 오늘 3번 문제처럼 이 문제 안에 이에 마우즈 할 때 이에자, 밤 야자만 알더라도 올빼미를 말하는 게 아닐까? 늦게 잠자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상반된 내용을 언급할 때 이렇게 대비하는 이 표시 펀하오라고 하거든요. 이런 표시를. 이 펀하오도 굉장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서는 일찍 자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그 뒷부분에서는 상반된 늦게 자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어서 OX 문제의 경우 핵심어를 찾아서 1대1로 대조해 보시기 바라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반된 보기, 이런 보기들은 둘 중에 하나가 정답 확률이 높다는 사실과 함께 펀하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한 번 더 짚어드립니다. 자, 오늘 숙제는요. 눈으로 3번 읽고 소리내서 3번 읽고 정오답 분석하실 때는 이 오답 정리, 오답 부분이 왜 오답인지, 정답 부분은 왜 정답인지 밝혀주되 본인이 고른 오답과 왜 정답인지만 밝혀주시면 되지
뭐 A가 정답인데 B, C, D를 다 왜 오답이다 이런 걸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자, 단어는 녹음하시고 암기하고 테스트하시고 발음과 뜻을 아는 상태에서 쓰는 연습해 보셔야지 발음 뜻도 모르는데 쓰는 연습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숙제도 꼭 완성하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내공 튼튼하게 다져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